음, 자, 투자 결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투자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니 스스로 판단하여야 됩니다. 또한 설명과 달리 모든 공개 로드맵, 진행 사항 등은 주최 측에 의해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 감안을 하시고요. 얼마 전에 그 뉴욕에서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 행사 건으로 인해서 이상윤 대표님은 두바이에 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두바이에 왜 가 있을까라고 보면 생각을 해보면 제가 요즘엔 뭐 이것저것을 뭐 자세하게 묻지는 않지만 아마 뉴욕 행사 이후에 무언가 좋은 컨택과 어떤 결과들을 준비하러 다시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무언가 뭐 가격적으로 큰 변동은 없지만 무언가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세상이죠. 그러면서 웹3의 시장, 웹3의 시장이 시작되었다. 얼마 전에 보니까 틱톡에 라이트를 까는 경우에 수익이 발생하더라.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제가 직접 테스트를 참여를 해보니까 수익이 발생도 하더라. 물론 이제 잘못된 경로를 통해서 가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피싱 사이트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중앙화된 센트럴화된 어떤 시장에서 이제 디센트럴화된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암호화폐 분야에서도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외에 지분증명이나 아니면 POW 그 증명 프루프 오브 워크를 통한 그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수익 그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다. 앞으로는 더 심화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블록체인 암호화폐 국제시장의 정세를 보기 전에 앞서 세계 그 부호들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니까 2016년과 오른쪽은 2024년이에요. 2016년에는 1위가 빌 게이츠였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인디텍스의 스페인의 아만시오 오르테가, 3위가 워런 버핏, 뭐 카를로스 슬림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의 오너죠. 마크 저커버거 페이스북 구 페이스북의 지금은 이제 메타죠. 레리 앨리스는 오라클이죠. 오라클 데이터 베이스의 어떤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는 또 이런 어떤 과정들 속에 대한민국을 보니까 112위 정도가 삼성 뭐 이렇게 내려왔더라고요. 오른쪽을 보면 일론 머스크가 자산이 400조가 좀 넘겠더라고요. 300조가 좀 넘겠죠. 400조가 아니라. 그 다음에 아마존의 오너인 제프 베이조스. 아, 지금 제가 여기에 늘 설명을 하죠. 뭐라고 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나중에 관련이 우리 크레타나 로커스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것들을 암시를 할 경우가 많죠. 레리 앨리스는 보니까 왼쪽에서 보니까 오라클의 오너예요. 3위 마크 저커버거. 네, 여전히 메타가 AR, VR, XR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메타버스 분야를 출범을 하고 직원들도 외면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었음에도 불구하고 4위 정도를 찍고 있네요. 워런 버핏, 빌 게이츠가 좀 내려왔고 레리 페이지, 또 여기 무케시 암바니는 인도 사람이죠, 인도.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젠슨 왕, 반도체, 젠슨 왕. 그죠? 이런 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물론 우리가 아무리 뭐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처럼 되기는 사실 어렵죠. 음.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해서 가지고 왔고요. 지금 이제 10월 말이 다가왔는데, 미국의 대선이 11월 5일이래요. 그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어, 미국을 비트코인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진영과 해리스 진영이 있는데,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지금 설은 그래요.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서서히 변화할 것이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급격히 암호화폐 분야가 변화할 것이다. 지금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존 F 주니어 케네디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둘로 이제 함축이 됐나 봐요. 이번에 우리하고 전 국무장관이 트럼프 진영의 사실은 2인자였었죠. 네. 근데 트럼프 진영의 2인자를, 이제 2인자를 하다가 나왔고, 지금 트럼프를 누가 밀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밀고 있죠. 여기 일시가, 예. 일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론 머스크가 밀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일들도 또 우리한테 뭐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지지 일론 머스크 미국 대선일까지 매일 청원 서명자 중에 한 명을 추첨해서 하루에 14억 원씩을 줄 거래요. 매일. 아, 돈이 많으니까. 네. 하루만 잘 살아도 14억 원이 생기는, 네. 이런 일이 생기네요. 자, 리플의 공동 창업자 해리스 캠페인에 1,000만 달러 XRP 추가 기부. 1,000만 달러면 얼마예요? 1,000만억, 10억, 100억. 한 140억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브래드 갈링 하우스하고 얘는 크리스 라센이죠. 라센이.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리플은 왜 자꾸 정치적으로 다가가지? 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어찌됐건 크리스 라센은 해리스 진영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고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해리스가 되든 그 좀 전에 누가 트럼프가 되든 자기들은 다 반겨하겠다. 이거는 이제 중간 노선을 취하면서 왜냐하면 분명히 한 명만 되잖아요. 둘 다 되진 않으니까 그러는 것 같고 코인베이스 CEO 암스트롱이죠. 암스트롱이 공화당 친 가상자산 상원 후보들한테 공개하겠 아니 뭐 이렇게 지지하겠다 이런 이제 발언을 좀 계속 하나 봐요. 코인베이스는 금융에 확고한 자리를 구축하고 있죠. 디파이에 관련된 그런 어떤 분야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비타릭 부테린이 이더리움 스테이킹 중앙화 대응책을 제시한다. 왜냐면 이제 모든 건 그렇지만 빈부의 격차가 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이 스테이킹 이자를 받을 것이고 적게 가진 사람들은 적게 받아가겠죠. 그 빈부의 심화는 더 격차를 만들어내겠죠. 아울러 부테리는 이더리움의 보안은 위험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이 문제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문제로 인해 검열이 심화되고 이더리움 사용자는 블록이 포함되는 데에 6초가 아닌 최대 114초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보통 코스모스 아톰 같은 경우에는 블록 생성 속도가 0.5초 정도 되는데 보통 이더리움이 6초까지도 땡겨 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었을 때 중앙화를 대응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 반갑죠? 얼굴이 익숙한 얼굴이고 젊고 17살 때부터 암호화폐를 만들기를 했었던 이런 젊은 청년에 대한 인식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사진을 들고 나왔어요.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어요. 비트코인이 내년인가 봐요. 최대 3억 9천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내놨어요.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 어, 21 캐피탈의 공동 창업자인 신하라는 사람이에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2025년에 가장 낮은 가격 범위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3단계로 이것을 나눠 놨어요. 그래서 보면 먼저 차가운 영역의 비트코인 가격은,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쪽 크립토의 윈터 정도가 만약에 온다면 약 5만 5천 달러를 예상한다. 그러면 이제 한국 가격으로는 7,500만 원 선. 또는 뭐 중간 정도는 8만 5천 달러. 한 1억 1,700만 원 선이래요. 따뜻한 영역, 이거는 13만 6천 달러. 그러면 1억 8천만 원. 완전히 또 뜨거운 영역, 뭐 이렇게도 구분을 해보면 그때는 3억 9천만 원 사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은 이제 다양한 어떤 통계와 그 영역들을 구사를 하면서 이런 시장이 AI가 이제 들어와서 사람보다 더 빠르게 이제 통계를 낼 수 있겠죠. 그런 것을 볼 때 비트코인 하나가 4억 원에 달할 수도 있다. 언제? 2025년에 그렇다는 얘기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트코인이 이제 뭐 저것은 희망사항이라고 치고 만약에 한 1억 8천만 원 정도 간다. 그리고 멈췄다. 멈추면 1억 5천만 원은 갈 거다. 그러면 1억 5천만 원 가면 그때 알트들은 얼마나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이 중요 차트인 것은 맞고 그 중요 차트를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알트들의 자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얘기에 반대가 하나가 있어요. 유럽 중앙은행에서 비트코인 부의 불평등 악화를 초래한다. 그래서 법으로 상승을 제한해야 한다라고 떠드는 거예요. 아니, 웃기지 않아요? 비트코인은 유동성이 높아서 오르락 내리락을 하는데 비트코인을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인 거예요. 이거는 보면은 상승을 제한해야 한다. 그럼 뭐 스테이블하게 가야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은행의 은행인 애들도 이렇게 정신이 좀 나가 있지 않나. 이 흐름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런 제도 안에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형태들을 볼 수가 있죠.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유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부의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삼성 주식은 5만 원 이상은 가면 안 된다. 이런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나 똑같은 건데 그러면 저기 강남에 있는 도곡동의 아파트는 뭐 30억 원 이상은 매매를 하지 못한다. 뭐 이런 식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 어디서 나오는 생각일까?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어서 참 별 얘기도 다 하는구나. 자, 그러면 지금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대선 문제도 거론을 하고 이제는 세상에서 암호화폐 세상이 굉장히 핫해져 버렸지 않아요? 음. 자, 또 하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텔레그램 톤이죠. 엑셀라와 파트너십을 맺고 웹3 생태계에서 68개 블록체인과 연결을 하다. 제가 이제 왜 이것을 여러분한테 보여주냐면, 우리 그 로커스 팀에서 톤 블록체인 팀의 메인, 리드 엔지니어를 이제 과거에 만난 적이 있죠. 시간으로 따지면 2022년 말경에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특허를 신청한 부분과 저쪽에서 만들려고 하는 부분과 그래서 이제 톤은 먼저 메인넷을 내놓았고 뭐 9억 명에 가까운 그런 유저를 모아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취하려고 하는 건 보안성은 이제 로커스로 따져서 보면은
로커스로 따져서 보면 보안성은 로커스가 훨씬 뛰어나죠. 그 다음에 통합 용이성. 용이성도 로커스 체인이 훨씬 뛰어나죠. 유연성, 다양한 방면에 다 붙일 수 있죠. 상호 운용성,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톤을 한번 살펴보면, 톤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 지금 전 세계의 순위, 암호화폐 순위 중에 톤이 10위예요. 7,100, 187원. 제가 ICO를 톤을 들어갈 때가 200원이 채 안 됐어요. 그랬는데 7,187원까지 올라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이것은 괜찮겠다라고 찍었었던 이유. 하나가 유저였단 말이에요. 유저. 근데 우리 로커스 체인의 유저 또는, 크레타의 유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우리 플랫폼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안성도, 안전성도 더 뛰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것에다 연결해서 상호 운용성을 갖는 것도 로커스가 더 뛰어날 수 있다. 물론 차이는 뭐예요? 톤은 이미 텔레그램이라는 유저층을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메인넷을 만들어서 선제 공격을 시작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보면, 다시 봅니다. 10위권에 원래 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얘네가 메인넷 내놓고 나서 이렇게 앞에까지 지금 이제 진출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로커스 체인은 여기 없죠? 저 밑에 어디 있겠죠? 그래서 메인넷이 나오게 되면 순위권에 진입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 그것 때문에 제가 좋다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비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톤하고 비교를 하려고 이 기사를 들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또는 내일은 11월 달은 조금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톤이 그전에는 뭐, 그 정도 어떤 이슈를 못 탔는데 이렇게까지 올라온 걸 보면 제가 볼 땐 로커스가 메인넷이 나오고, 크레타가 플랫폼이 열려서 게임이 장착이 되고 거기에 유저층이 YGG도 붙고 그리고 포트리스 유저도 붙고 그렇게 돼서 1,000만 명, 2,000만 명 늘어갈 때쯤 되면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금까지 성장 환경보다 더 빠를 수 있다. 긍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오늘은 왜 13원이냐고 이러는 분도 있겠죠. 네. 이제 오를 때는 그러니까 가파르게 오른다는 거예요. 자, 뒤에서 또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설문조사 보고서에 아시아 패밀리 오피스 고액 자산가들 76%는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대. 아시아 패밀리 오피스를 제가 여기다 설명을 해놨어요. 하나 이상의 가문의 자금을 직접 운용하거나 운용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는 프라이빗한 회사. 그러니까 삼성가의 자금을 관리하거나 LG가의 자금을 관리하거나 과거에 대우의 자금을 관리하거나 뭐 이런 오피스죠. 얘네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보고서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80개 패밀리 오피스와 고액 자산가 개인을 조사를 몇 개를 80개를 해봤대. 그랬더니 응답자 중 대부분이 관리하는 자산 규모는 1,000만에서 5억 달러, 약 136억에서 6,829억 원 정도를 암호화폐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2022년과 2024년을 보면 스토어 오브 웰스,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 NFT, 메타버스, 블록체인, 인프라스트럭처, 여기 C가 하나 빠졌어요, 보니까. 이게 보니까 디파이예요. 2위가 디파이, 3위가 NFT, 4위가 인프라스트럭처에 맞는 블록체인 기술. 이걸 이제 보통은 유틸리티 쪽에 가깝죠. 이런 경우는.
자, 오른쪽에 2024년을 보면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가 위로 올라왔어요. 여긴 2위였던 게. 그래서 디파이 분야가 앞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핀, 각각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고 유저층을 소화할 수 있고 그 유저층한테 웹3의 형태로 리워드를 부여할 수 있는 디핀 시장, 그것과 결부된 AI, 이 시장이 2위로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블록체인 인프라스트럭처에 알맞게 구성되어지는 것들. 그 다음에 4위가 또 하나가 달라졌어요. 여기는 없었던 게 리얼 월드 에셋 토크니세이션. 그죠? 예. 이건 뭐예요? RWA. 예. 실물 자산 토큰화. 예를 들면 황소를 한 마리를 300만 원짜리를 3명이서 나눠서 샀어요. 그럼 100만 원씩 들었겠죠? 3명이니까. 그래서 9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각각 100만 원을 냈던 걸 수익을 포함해서 300만 원을 가져가는 이런 형태의 리얼 토큰 에셋이죠. 이런 거는. 이제 그런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장에 고액 자산가들은 76%나 투자하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 중산층은 고액 자산가 말고 중산층은 어떨까요? 훨씬 현저하게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조금 취약층은 어떨까요? 훨씬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 어떠냐면 빈부의 격차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시장을 미리 내다보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고액 자산가들이 있는 반면에 이 시장이 올 것 같은데 판단을 못해. 가르쳐 줘도 못 먹어. 이런 사람들은 계속 악순환인, 그러니까 조금 어려움이 대물림되는 이런 형태들이 있더라. 자, 이 얘기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고액자산가들은 정보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보를 통해서 수익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점점 어렵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정보를 못 믿어. 그리고 내 사정 탓을 해. 나는 이러니까. 나는 뭐 지금 현재 돈이 없으니까. 나는 저 대나무가 많은 시골에 사니까. 나는 냇가가 있는 흙과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늘 그렇게 핑계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은.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저런 그 진행 사항들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라고 이런 어떤 테이블 위에 내 생각을 올려놓는 그런 시간을 가져봐야 하지 않나 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고액자산가들이 왜 76%나 암호화폐에 투자할까? 이들은 이미 냄새를 맡았다는 거죠. 돈 냄새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자, 변화하고 있어요. 예전에 저는 이제 유틸리티 토큰이나 시큐리티 토큰을 좋아했는데 요즘에 암호화폐 중에서 밈코인이 중심을 잡는 그런 어떤 형태들이 많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이제 뭐 예전에도 저도 이제 빗썸 애널리스트나 코빗 애널리스트 뭐 이런 사람들을 보긴 했었는데, 자, 무라드 마우무도브라는 사람이 최근 밈코인에 대한 입장을 선회하며 암호화폐 시장은 점점 더 밈코인 중심으로 변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밈코인, 도지코인, 시바이누, 또 뭐 요즘 뭐 그 봉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왜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인기냐? 쟤네들은 탄생할 때부터 뭐 개수가 1000조 개 이래요. 2조 개면 우리가 보통 몇 개예요? 우리가 100억 개잖아요. 크레타 토큰이 100억 개. 근데 리플은 1000억 개거든요. 근데 다른 코인들을 보면은 10조 개, 1000조 개, 이제 막 경도 나와요, 경도. 횟수가.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토큰 하나 가격이 10원, 20원이 아니에요. 0.0001원.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0을 3개를 뗐더니 1000배가 오른 거예요. 0.1원만 해도 뭐 이런 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배수로 따지다 보면. 자, 예전에도 이제 암호화폐를 고를 때
단가가 낮은 걸 고르는 이유가 뭐냐면, 단가가 낮은 건 더 낮아지기가 어렵다. 뭐, 비트코인 한번 떨어지면 1억 500 가다가 막 갑자기 7,200 가다가 막 이러잖아요. 낙차의 폭이. 근데 그래 봐야 뭐 50% 정도 빠졌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만약에 1원짜리가 떨어져 봐야 0.5원이라는 거죠. 그죠? 50% 하락을 해도. 그런 것을 봤었을 때, 왜 그럼 이렇게 무식하게, 별로 특성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떤 영향력도 가지고 있지 않고, 파급 효과도 없는, 그냥 인기에 의해서만 누려지는 이런 밈코인이, 어, 인기가 있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암호화폐가 미래에는 인프라스트럭처에 녹여서 세상을 바꿀 거야. 개인정보를 많이 보호할 거야. 그러면서도 어, 개인정보는 감추면서도 수익을 극대화할 거야. 그리고 리워드를 줄 거야. 뭐 이런 토큰 생태계들이 잘 안 지켜지더라 이거예요. 내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떨어지면 그냥 그만이고, 이더리움을 400만 원에 샀는데 376만 원에 더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내다 팔고, 이런 경우들이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그럴 거라면 차라리 어 화폐로서 돈으로서만 따지자고 보면은 밈코인이 더 강세지 않느냐, 그런 이제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밈코인도 좋은 정보를 받으면 좋은데, 업비트에 올라왔어. 그랬더니 좋아해, 어떤 사람은. 업비트에 올라오면 좋아하는 사람은 정상일까요? 바보일까요? 바이낸스에 올라갔어. 좋을까요? 나쁠까요? 코인을 사놓는 사람 입장에서는 업비트에 가기 전에 사야 하는 거고, 바이낸스에 가기 전에 사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미 평가를 받은 건 오를 만큼 다 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호화폐의 시작가는 1000배 밑에서 산 거예요, 누군가는. 시드 세일을. 그것을 감안해 보면 하이 리스크가 있는 좋은 암호화폐는 낮은 가격일 때, 아무도 안 알아주고 좋은 거래소도 못 갔었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이 옳다. 기왕에 투자고 내가 가난을 벗어야 하고 대를 바꿔야 한다면 그런 방식이 오히려 좋을 수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의 정세, 국내 시장 한번 볼까요?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저울질하고 있다, 아직도. 미국에서는 현물 ETF가 승인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선물만 해, 현물은 못해, 이 짓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개인만 투자를 하던, 개인만 가지고 있는 어떤 에셋이 아니라 이제는 법인도 법인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저울질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 이제 파이가 커지죠. 자본이 여기 많이 들어올 거고. 그래서 가상자산 위원회를 꾸리고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할지 여부를 논의한대. 참, 대한민국 정부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강의 시간에 좀 비판적이었습니다만, 늘 보면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 조금 일찍 가서 피해자가 많이 생기기 전에, 그리고 미리미리 안전책을 만들고 시민을 보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고 가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않고 꼭 뒷북을 이렇게 치고 있다. 아유, 누가 약소국 아니랄까 봐 좀 너무 아쉽죠. 그래서 아무튼 법인 및 기관 투자가 허용되려면 어떤 것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세계 기술 수준의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과 모니터링을 갖춰야 하고, 이것도 미리 한 5년 전부터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연구했었다라면 국민들은 훨씬 더 부자인 나라로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GDP 수준은 3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어요. 뭐 국방력은 6인이 7인을 떠들지만 정작
세상은 그렇게까지 평가를 안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아쉬운 거죠. 이런 곳에서 조금 길을 열어주고 미리 준비해 준다면, 학상 공부만 하지 않는다면 월등히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는 한국인의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10개 중 3개가 상장 폐지를 하더라. 보통은 2년 정도를 못 버티고 상장 폐지를 했는데, 이거는 가상자산 그 거래소들을 타격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상장된 가상자산이 1482개, 상장 폐지된 게 517개. 그러면 517개의 코인을 사놓았던 사람들은 어디 가서 보상을 받냐고. 한 군데도 상장을 안 하는데 거기다 폐지까지 해버리면, 이런 행동들은 빨리 고쳐져야 한다. 이것을 학사, 5개사가 빨리 어떤 제도를 마련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미래의 사회는 이제, 우리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단어를 들은 바 있어요. 여러분들이 메타마스크 지갑에서 거래소로 보낼 때, 거래소에서 타인의 어떤 지갑으로 보낼 때, 또는 내 지갑으로 보낼 때 밑에 보통 컨펌 수가 나와요. 315 컨펌, 뭐 25 컨펌, 이런 어떤, 그래서 누군가가 밸리데이터들이 증명을 해주고 그 거래가 일어난 것에 대한 것을 확정 지어주는, 그리고 그것을 블록에다가 저장하는 시스템. 그 중에 이더리움 계열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거나, 또는 윈도우를 다운받거나, 또는 어떤 오프라인 상에서 계약을 하거나, 부동산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뭐 누구한테 차용증을 계약을 하거나, 이런 게 이제 아날로그 시장에서의 계약이었는데,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의 계약이 필요한 거죠. 그런 계약을 디지털 세상의 계약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명칭을 스마트 컨트랙트, 컨트랙트라는 뜻은 한국말로 하면 그냥 계약이에요. 다른 뜻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데, 얘기해도 이해가 쉬울지 저도 좀 고민을 하면서 가져오긴 했어요. 스마트 컨트랙트란 무엇인가요? 스마트 컨트랙트는 은행 시스템의 무엇과 같다? 프로그램과 같다. 한쪽에서 예를 들어서 A에서 B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0원인데 50원을 이체해 줘야 돼. 근데 즉시 사람이 이체를 하면 좋죠. 근데 즉시 이체를 해줘야 되는 건이 1000건, 10,000건, 10만 건, 100만 건일 때는 감당이 어렵죠. 그럴 때는 어떤 것을 써요? 예약을 걸어주는 프로그램을 쓴단 말이에요. 그 프로그램을 계약으로 보는 거예요. 모월, 모일, 모시에 누구누구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전송을 해라 라고 예약을 해놓는 거예요. 그런 어떤 프로그램, 계약 프로그램을 스마트 컨트랙이라 한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스마트 컨트랙은 디지털 세상이 오기 전에 매우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컨트랙으로 블록체인과 녹여서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안전하고 비가역적이고, 이것을 한번 시작이 되면은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조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서 이 용어를 이제 가져와 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계약서를 쓸 때는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이것을 디지털로 계약서를 쓴 것과 같다 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부르게 됐는데, 기존 시스템들은 중앙화되어 있는 반면에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현된 시스템은 탈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부정행위, 정보 조작, 검열 등이 없는 매우 투명하고 깨끗한 시스템이 될 수 있다. 제가 좀 너무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좀 딱딱하죠? 내용들이. 네, 제가 원래 딱딱한 남자입니다. 어쩔 수 없고요. 자, 이것을 이제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이쪽으로 와서 다시 공유를 하고, 자, 금방 제가 스마트 컨트랙을 읽어드렸죠. 자, 이것을 이제 시장에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할 것인가. 자, 이 사진 보셨죠? 저번 주에도 읽어드렸죠. AMSG 고위급 라운드 테이블 행사장에서 블룸테크놀로지 이상윤 대표와 문용배 부사장이 참석자들과 이 자리에 누가 왔다고 그랬어요? 대통령 3명과 부통령 1명. 나이지리아 부통령은 2억 3천만 명이 넘는 나라의 부통령이죠. 그리고 말라위 대통령, 시에라리온 대통령, 라이베리아 대통령. 이 자리에서 블록체인 기술, 방금 전에 읽어드린 그 내용, 스마트 컨트랙 기술 관련한 블록체인 기술로 공급망 효율성을 개선하고 천연 자원 관리 및 유통 추적, 그리고 부패 방지, 자금 조달의 혁신 등을 아프리카의 제한적 현지 상황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 얘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 블록체인이 저 나라의 이런 공급망과 자원망과 그 다음에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자금 조달을 했었을 때 투명하게 혁신화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안성맞춤인 블록체인 기술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가실랑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가야 내년도 오는데. 네. 자, 그래서 이 스마트 컨트랙이 가져올 그런 탈중앙화 시스템, 아무도 손을 못 대요. 한번 진행이 되면 멈출 수가 없어. 누군가의 부정행위, 정보 조작, 검열 등이 없는 매우 투명하고 깨끗한 시스템. 그래서 이것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국가가 있어요. 국가 통으로 전자정부가 있는데 그런 국가들은 벌써 2020년도 전에 2019년도부터 이 시스템을 국가가 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가는 투명한 국가가 되는 거예요. 비리가 없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숨김이 없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반대하는 국가가 있어요. 그 국가 말고 나머지 전부. 왜 그래요? 투명한 게 싫어. 내가 더 먹고 싶어. 내가 가져야겠어. 그리고 누군가의 내통한 걸 나만 알고 싶어. 그러니 그 사람들은 블록체인화 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네. 그렇지만 어때요? 이것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 자, 비가 왔는데 산에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 내려오는 물이 냇가로 내려오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래요? 흐름이라고 한다. 물의 흐름. 절대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깨끗한 사회, 깨끗한 마인드, 투명한, 신뢰할 수 있는 사회 구축. 우리는 과거에 카드가 오는 세상을 신뢰 사회라고 그랬어요. 카드 사회를, 신용 사회, 신뢰 사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블록체인은 그거보다 더 신뢰하는 사회를 이것을 뭐 만들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자, 제가 지금 중간중간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프로젝트와 뛰어놀래야 뛰어놀 수는 없는 이야기들이다 라는 거죠. 좀 잘 이해하고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크레타의 인물들은 이제 자주 이렇게 이제 보여드렸죠. 그 크레타의 인물들 중에서 이제 제가 올 때 깜짝 놀랐었던 분이 토마스부. 네, 토마스부가 올 때. 그 다음에 오카모토 요시키. 모바일 게임의 전 세계 가장 선두주자. 그 다음에 레이 나카자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100개 이상의 게임을 직접 컨트롤 해본 레이지로 나카자토. 그 다음에 알렉산더 하르트얀. 또 윤석호 대표님. 또 이 위에 있는 인물들. 그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이상윤 대표님. 또 메인넷 기술까지 갖춰졌었을 때는 그 막강함. 이런 면들이 우리의 어떤 자산을 담보한 미래 비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죠. 자,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매우 범상치가 않은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저런 사람들과 같이 사진을 찍거나 또는 저런 자리에 나가서 토론을 하거나 거기에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거 사실 굉장히 큰 일이죠. 자, 지금 마이크 폼페이오 관련 동영상이 유튜브에 떴다가 바로 가림 처리가 되었어요. 비공개 처리가 되었어요. 아직은 아마 보여주지 않고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나. 또 하나가 어젠가 그젠가 또 하나가 그 비공개 처리가 하나가 됐죠. 그것은 이제 크레타 플랫폼의 리얼리스틱 포토 리얼리스틱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얼굴과 표정이 자유롭게 조정되는 거. 저는 다 봤어요. 근데 저 보고 나니까 바로 비공개 처리가 뜨더라고요. 좀 여러분들도 빨리 그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못 보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이유를 만약에 든다면 음, 어느 뭔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폼페이오 그 로이드 캐피탈 회장을 위시하여 어떤 비즈니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10월 달에 뭐 좋은 일이 한 가지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도 계속 ing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포토 리얼리스틱 관련한 표정 연출하는 그런 음, 기술들도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바이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라고 그냥 뉘앙스만 일단 전해드려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이제 너무 이런 규모가 커져 가지고 어떤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묻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음.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것들이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잖아요. 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쭉 한번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로커스 체인 기술과 크레타 이런 것이 이제 합쳐져서 지금 진행 중인 국가들이죠. 중동, 인도, 일본, 한국, 미국, 남미. 남미에서는 원래 빌 바쿨라가 좀 활동을 하기로 했는데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었던 것 같고 아프리카 이번에 음, 그리고 등에다가 제가 물음표를 쳐놨잖아요. 아직은 뭔가 이야기가 나가면 안 되는 등등등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진행 중이다. 지금 이런 국가에서는 각각 다 틀리죠. 인도 같은 경우는 로커스 체인 기술이 이제 깊숙이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또 크레타 플랫폼 기술에 대한 어, 게임을 어떤 것을 올릴지 커스터마이징을 아마 하고 있을 것 같고 아니지 그건 인도는 아니죠. 일본이지 일본. 그러니까 인도는 블록체인 기술의 인프라스트럭처, 일본은 로커스 체인과 게임 관련 중동 쪽은 인프라, 스마트 시티 관련한 이런 내용들이고 한국은 뭐 우리라고 보면 되고 일단은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이제 그 큰 자금들 관련한 그런 것이 준비 중인 것 같고 남미는 이제 플랫폼 안에 담겨야 할 것들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인프라스트럭처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 그리고 등등등인데 여기가 굉장히 큰 것들이 있어요 덩어리들이 그러니까 늘 제가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100%는 제가 알 수 없어요. 근데 한 70% 정도는 눈에 띄죠. 그 70%를 100%로 보고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건 30% 정도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70%를 100%로 잡고 제가 아는 것에 30% 정도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28%, 30% 정도. 그래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진행 중이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고 이제 저처럼 설명을 하고 또는 뭐 마케팅 어떤 내용 희소식들을 봐와서 그렇지 보통 다른 프로젝트들은 이렇게 설명해주고 거기에 유저들을 안심시키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일일이
이런 프로젝트들은 거의 사실은 없죠.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도 쪽하고도 뭐가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자본이 많은 회사들이 이제 우리하고 손을 잡으면 잡을수록 굉장히 좋죠. 그래서 방카이 그룹 인도 쪽에서는 핀테크라고 하면 이제 네이버와 금융 이렇게 따져봤었을 때 네이버는 핀테크 회사로 볼 수 있고 은행은 금융회사로 볼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 다음에 개발, 컨설팅 또는 자금 관련 또는 그것에 대한 서비스 관련한 대금지불 이런 쪽에서 아마 이 블룸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크레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쓰려고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잠깐 읽어드리고요.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로커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측면이 이거죠. 결과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새로운 어떤 모티브로 떠오를 수 있는 게 서버 없이 구현되는 디지털 세상. 그 열쇠는 블록체인이고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게 바로 로커스다라는 부분인 거고. 서버 없이도 수만 명이 접속하는 온라인 게임이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했다? 이미 증명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야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늘 이제 돈에 대한 논리로 보면 그래서 언제 얼마를 내가 엑시트를 할 것이냐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머니투데이에서 서버 없이 구현되는 디지털 세상 그 열쇠는 블록체인 중에서 로커스를 조명을 했었다라는 것이고. 자, 그런 기술들을 실제로 어디다 적용을 하느냐? P2P가 가능한 이런 줌콜, 그걸로 실제 할 수 있는 것들, 줌 미팅들 이런 것들에 녹여서 쓸 것이고, 그것을 이제 여기 멤버들이 다 나오네요. 보니까 오른쪽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고 서버 없는 세상들은 이렇게 만들어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들은 뭐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가르다노가 가지고 있는, 또는 톤이 가지고 있는, 또는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보다 이게 우리 것이 완성이 되면 월등히 앞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죠. 이렇게 비타릭 부테린, 이게 아까 그 비타릭 부테린인데 여기 머리가 이제 다 빠졌네요. 예, 상당히 좋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비타릭 부테린이 추구하고자 하는 거, 스마트 컨트랙 기술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 그것을 인프라스트럭처에 녹여서 뭔가 편리한 세상을 만드는 거, 이러한 것들이 이 비타릭 부테린이 먼저 선제 시도는 했지만 그것의 수혜자는 로커스나 크레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진다는 거. 자, 크레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네 가지의 장점, 크레타 멀티버스, 게임 플랫폼, 그 다음에 엔진 기술, 내가 무엇이든 그 중에서 창작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그것을 SNS를 통해서 전달하고 안전하게 보관, 교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가치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 그럼 왜 기업들이 우리를 바라보느냐? 얘네들 뭐 기업들이 왜 바라봐요? 다 돈 벌려고 하죠. 얘네는 이제 스위스버거 팀이고,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 거냐? 그러면 일상에 적용되어지는 가장 인적 자원들이 몰리는 중간에서 길목에 서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가 크레타하고 로커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들도.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유저층이 꽤나 많이 몰려 있는 이런 게임 산업에, 근데 단순하게 시작은 게임으로 하지만 카카오가 카카오톡으로 시작을 해서 무료 메시지 서비스로 시작을 해서 금융까지 가졌듯이 게임으로 시작해서 금융까지 핀테크 기술까지를 다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래서 안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음.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가, 이거 이제 리퍼블릭 팀이죠. 확인하러 왔었고, 그 확인하는 과정 중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젊은 엔지니어들이 와서 확인을 하고 갔었고, 그것이 됐기 때문에 팀원이 됐고, 그 팀원들이 각각이 다 역량이 합쳐져서 이 정도면 얘네는 믿을 수 있어 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고, 그로 인하여 우리 크레타는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각각의 구성원들은 매우 훌륭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고, 그 각각의 훌륭한 사람들로 인하여 무언가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다. 뭐 오늘도 저쪽 로커스 고래방에서 고팍스에 대한 우려, 그거는 이제 우려가 있던데, 그 우려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유저층이 달라붙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뉴스가 다 맞지도 않아요. 뉴스는 항상 팩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하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거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들을 많이 써요. 뉴스 같은 경우 보면. 막상 또 보면은 옳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고팍스가 조금 더 잘 돼가면 좋을 거지만 아마 또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부분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기업들 중에서 마다캐피탈, 리퍼블릭, 스위스보고, 로이드 인베스트먼트 뿐만 아니라 여기 이 틈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회사들. 그 중에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제 여기는 지금 그것도 없잖아요. 네이버의 요번에 그 행사장에 왔었던 SK도 없고, 여기는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를 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각의, 크레타에 또는 로커스에 관련된, 크레타라고 용어를 썼지만 여기에는 다 로커스가 따라가고요. 로커스라고 썼지만 거기에는 다 크레타가 따라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이제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로커스와 크레타를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만약에 보유를 해야 한다면 두 가지를 다 보유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어떤 분은 로커스가 좋아요, 크레타가 좋아요, 그러면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하는 거나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주로 했었고, 지난 것을 보면 이제 한 사우디 비즈니스, 지금 이런 것들이요, 제가 이제 여기 얼굴을 다 가려놓느라고 이렇게 했지만, 이런 것들이, 이것은 이제 나가리 된 거 아니냐. 그 나가리, 그 우리나라 말은 아닌 것 같고, 일본 말입니까? 하여튼, 일본 말은 빼고 그러면. 하여튼 삭제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예. 이런 것들은 다 계속 밑밥으로 다 깔고 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진행상 또, 어느 날 만나면 조금 더 진행하는 거, 순차적으로 조금 미뤄지는 거 등등이 선과 후가 있을 뿐이지, 하나도 버려지는 것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진행되는 걸 보면 흥미롭다. 이건 이제 마와리하고의 파트너십 체결했는데 누가 단톡방에 그런 얘기를 올렸더라고요. 삼성 넥스트가 이 마와리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그 전에 어떻게 했다? 크레타하고는 이미 손을 잡았다. 지금 마와리가 여기 두 명이에요. 여기 두 명. 네. 여기 알벤케인하고 이제 이쪽에 왼쪽에 있는 네 명은 우리 팀이고, 여기 마와리 실리콘밸리의 뭐 내용 읽어보시면, 렌더링, 클라우드 렌더링 스트리밍 기술 분야의 선도 기업인 마와리. 예. 여기 삼성 넥스트도 여기다 투자를 했대요. 뭐 어, 가능성. 가능성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멤버십이죠, 사실은. 음.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이런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들, 물론 이제 뭐, 시장에서 아주 뭐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프로젝트들. 근데 사실은 어떤 프로젝트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가담이 돼 있다라고 하지만 진짜 돼 있는지는 몰라요. 왜냐면 그들도 그 프로젝트들을 하고 이들도 프로젝트를 하는 거 뭐 하려고 해요? 명예 때문에요? 안 그래요. 다 이들도 돈 벌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줌으로 다 줌콜에 불러서 이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했었지만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진짜 리얼이죠. 완전 100% 리얼이고 다른 기업들하고 이제 뭐 누가 거기에 참여를 했다, 누가 거기 코파운더다 등등 얘기를 하는 건 사실 확인이 어렵죠. 그런 부분만 확인이 명확하게 된다면이야 기가 막히지만 어디 영업하거나 마케팅하는 애들이 그렇게 쓰나요? 탁 갖다가 이름 붙여서 엄청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죠.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들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엮고 묶고 다 이렇게 같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에 타당성이라고 표현한 이것은 뭐냐면 크레타와 로커스 체인이잖아요, 제목이. 그래서 로커스 체인의 블록체인 기술 위에 크레타라는 플랫폼이 서는데 어, 여기에 이제 팔코넥스도 들어와 있고, 이제, 지금 팔코넥스가 조금 일은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한테는 가시적인 일을 할 때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엔진이 있고, 그리고, 엔진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게임 플랫폼이 있고, 게임 플랫폼에는, 어, 퍼스트 파티, 세컨드 파티, 서드 파티가 다 들어올 수가 있다. 이것은 이제 내가 만든 게임, 그리고 나와 걔가 만든 게임, 서드 파티는 걔가 완전히 만든 게임,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따져보면. 다양한 것들이 접목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어, 이제 오늘도 질문을 들었습니다만, 로커스 체인이 없으면 크레타 플랫폼은 발전이 어렵냐? 아니요. 발전하는 것은, 그뭐 로커스 체인 없는데 다른 플랫폼들은 잘만 가잖아요. 뭐 상관없지만, 로커스 체인 기반 위에서 가게 되면 시너지 효과는 100배, 1000배 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아키텍처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제가 왜 이제 저번 주에는 그래도 재단 측의 어떤 뉴스 브리핑을 했는데, 이번에는 뉴스 브리핑은 별로 안 하죠. 어, 별로 그렇게 일주일마다 매번 내놓을 만한 그런 소식이, 급진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면 위안을 삼는 분 있고, 아, 김성현 교수가 또 강의를 안 하면 이제 끝난 건가? 어떤 분들은 막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이제 뭐 집어치고 김성희 교수 딴 거 하고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일단 얼굴은 보여드리는데 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정말 뭐 기가 막힌 소식을 가지고 등장하기는 어렵다라는 점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지만 100% 갈증 해소는 안 돼요. 100% 갈증 해소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토큰의 가격이 뭐 100배 오르고 1000배 올라서 엑시트를 하고 난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 그날까지는 갈증이 해소되기는 사실 어렵죠. 이제 제가 늘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프로젝트는 그렇게 누구 말에 좌지우지하고 누가 야 내다 팔어 뭐 야 이거 가망 있겠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에 충분히 이해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이 이제 많죠.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좋기는 너무 좋은데 이제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됐으니 연말 정도 되면 조금 만약에 늦어진다고 하면 1, 4분기 정도 되면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거듭돼서 우리한테도 충분한 어떤 이익과 수익과 그리고 행복감을 안겨주기를 바란다라는 뜻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간중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 로드맵이 방향이 바뀌든 또는 어떤 중점적인 것이 순서가 뒤바뀌든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뭐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으니까 안정적으로 충분한 어떤 이런 가격이 낮아지면 좀 더 많이 확보를 하는 것도 좋겠다. 왜냐면 남들이 하는 거 반대로 가야 돼요. 반대로. 남들이 버릴 때 주워야 하고요. 미국도 1929년 대공황이 왔었을 때 뭐 다 작살날 때 뭐 90% 나가 떨어지고 이럴 때 그때 주순 사람들은 또 경제가 회복되고 엄청난 부를 창출했고요. IMF 때 다 망하지만 IMF 때 현금 가진 사람들은 또 다 부자가 됐고요. 그렇게 위기 속에 항상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